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3강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는요, 171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게요. 자, 국내외니까요. 일단 먼저 볼 거는 국내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떤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느냐. 먼저 여기 보시면 항일 비밀결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국내에는 당시에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특히나 10년 되면 무단 통치를 받고 있을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밀스럽게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네, 항일 조직을 비밀스럽게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때 독립운동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의병 활동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밀결사 활동이 있죠. 근데 의병은 거의 끝물이에요. 의병은 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국내의 상황이 의병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병장으로선 거의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1915년 정도 지나면 국내에서 의병 활동은 더 이상 전개될 수는 없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항일 비밀결사라는 게 전개가 되었다. 자, 그 대표적인 단체 중에 두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나오는 독립의군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체는요, 군사활동을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정치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 의병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항일 비밀결사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보실 요 독립의군부는요,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복벽주의라는 요게 나오죠.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복벽주의는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임금을 다시 세우자, 다시 대한제국을 세우자, 뭐 이런 거죠. 나라를 되찾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예전처럼 국왕인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한 게 바로 복벽주의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종의 보기를 목표로 했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 보내려고 하다가 계획이 발각돼서 해체되었다. 자, 아래 보시면요. 근데 반면에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만들었는데요. 자,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 내용이 나오죠. 자, 복벽주의는 여러분 다시 왕을 데리고 오자 이거라면, 공화정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어떤 다수의 정치인들 있죠. 자, 그들이 운영하는 그런 국가를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군대식 조직도 갖추고 뭐 무관학교 만들고 친일파 처단 활동하고 뭐 이런 내용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큰 비교 포인트는 복벽주의와 공화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쪽 171쪽으로 가시면요, 이제 국외로 갑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무단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활동보다는 국외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고 보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보실 거는 만주 지역인데, 만주 지역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처럼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을 보통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 여기부터 얘기하냐면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지역은요,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북간도 지방이고요, 하나는 서간도 지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체로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을요, 연해주라고 해서 러시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을 만주라고 할 수 있고 중국 영토죠. 근데 여기 이 중국과 우리 한반도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지역을 간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간도 중에서도 이 북쪽 간도를 북간도, 이쪽 간도를 서간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리적인 개념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외에서 독립운동 뭘 할 것이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 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할 어떤 자치단체가 필요하겠죠. 그런 자치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된 건 거기서 독립운동하기 위한 거니까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겠죠. 그래서
독립운동 하려면 또 군대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군사 조직도 만들겠죠. 자, 그게 여러분 북간도나 서간도나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북간도를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 이주해서 마을을 만드는데 그게 용정촌 또는 명동촌 이런 마을을 만들고요. 간민회 같은 자치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런 한편으로 학교를 만들죠. 자, 원래 이 지역에 맨 처음에 있었던 건 서전서숙인데, 자, 이게 없어지고 나중에 명동학교로 그 정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이제 많은 인재를 양성하려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북간도 지역에서 대종교를 믿던 사람들은요,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북로군정서로 개편된다. 이거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북간도 지역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거는 뭐 명동학교라든가 북로군장소라는 이런 개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간도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안민촌이라는 마을을 만들죠. 마을을 만들고 자치 조직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경학사라는 단체예요. 자, 그리고 학교도 당연히 만들겠죠. 그 학교 이름이 신흥강습소죠. 자, 이 경학사는요, 나중에 부민단 거쳐서 한족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요. 이 한족회는 군사 조직인 서로군정서를 조직하는데, 이 서로군정서는 당연히 어디서 양성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신흥강습소죠. 신흥강습소라는 이 군사학교에서 이렇게 양성된 군인들이요, 이 서로군정서로 조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한다 라는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내려가시면요, 연해주 지역 나오는데, 연해주는 러시아 쪽이죠. 거기도 여러분 한인들의 거주지 신안촌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자, 그 지역에 권업회라는 자치단체가 있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죠. 자, 거기서 권업신문 같은 거 발간했고요. 권업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부, 최초의 망명 정부예요. 그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일본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의 탄압으로 사실 오래 가진 못해요. 대신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신을요, 여기 아래 나오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이어받고요. 이게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로라는 건요, 로는 러시아고요. 전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러시아 전체의 한족회 중앙총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동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인사회당이 결성되었다, 이 내용 하나 참고하시고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회영 형제, 중요한 인물이죠. 자, 이 이회영 형제는요, 여러분 위에 나오는 특히 이 서간도 지역에서 신흥강습소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신 그런 분이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여기 보시면요, 미국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이, 미국, 그리고 미국에 연접한 멕시코, 뭐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지역도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많은 한인 단체들이 통합을 해가지고요, 이때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자, 이 대한인 국민회는요,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등지의 지역 본부를 설치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려고 했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신한민보라는 거 발행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근데 사실 하와이에서 군대를 만들어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은 오래 가지 못하고요.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나중에 만주로 다시 또 이동해서 거기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쪽 가시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 1910년대 후반에 국제적인 정세가 좀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끝나갑니다. 자,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던 레닌이라는 인물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식민지의 민족 해방을 지원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 미국의 대통령인 윌슨이라는 사람은 민족 자교주의라는 걸 주장했죠. 각 민족들은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설렐 수밖에 없겠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다. 그럼 우린 당연히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싫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도 본격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청원하려는 다양한 운동을 하겠죠. 자, 먼저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파리광화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회의예요. 자, 거기에 파견돼서 나중에 보시면 뭐 독립청원서 같은 거 제출하고 막 그런 활동을 하죠. 자, 그런 한편으로 여기 보시면 만주 쪽에서는요, 거기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당시 국제정세가 식민지나 반식민지들한테 우호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배경이 된 거예요. 자, 이때 독립선언서를 보통 뭐라고 하냐? 무호 독립선언서라고 한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 한편 일본 도쿄 쪽에서는요,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죠. 자, 이 28 독립선언을 기초한 게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7.18로 변절하는, 자, 그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28 독립선언, 뭐 무호 독립선언, 그다음에 뭐 신한청년단의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뭐 민족 자결주의, 이런 다양한 독립선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빵 터진 게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복습할 3.1 운동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1 운동에 대해서 좀 복습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참고로 여기 보시면 김규식도 나와 있는데요. 아까 신한청년단 관련해서 왼쪽에 보시면 이 사람은 여운형이라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해방 즈음 해가지고 여운형의 활동이 잠깐 나오죠. 그때 나오긴 하는데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반짝 나온 게 아니라 이때부터도 계속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아무튼 자, 오늘 3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